자, 27쪽에 제일 위에 보시면 양갈로 3번 정부의 지정전 행위자라 들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그것도 2단계에서 보세요. 자, 그건 무슨 내용이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투기소의 유입 방지를 위해서 기본계획 공람 중인 정비 예정구역,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들은 한마디로 정비구역이 아직 지정이 되기 전 지역이다 이 뜻이에요. 이런 지역에 3년 이내 기간, 그게 밑줄, 1회라서 1년의 동그라미, 연장해서 최장 4년 동안 건축물, 건축, 토지 분할, 자, 그게 밑줄, 밑에 줄에 일반 건축물 대장을 집합 건축물 대장으로 전한 밑줄. 집합 건축물 대장의 전유 부분을 분할하는 행위, 밑줄. 이런 행위는 전부 다 권리가 전가되는 행위예요. 권리 전가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자는 시장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런 뜻이고, 그걸 2단계에서 보시고, 자, 4번에 정비구역 지정 후 행위장. 정비구역 안에서는, 자, 줄칩니다. 건축물, 가설 건축물 건축,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연결 변경, 중목 벌채 식재, 토석 채취, 토지 분할, 1개월 이상 물건사 놓는 행위를 하려면 시장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줄치면 돼요. 이런 행위들은 전부 다 권리가 전가될 수도 있고 사업에 장애도 될 수 있고 보상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해서 허가받아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다음은 허가 없이 허용되는 사항이다 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박스 안에 있죠. 갈로 묶어 보시는데, 재복구 또는 재난수를 위한 응급조치는 해도 돼요. 기존 건축은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하는 행위 해도 되고,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 가리공작물 설치, 비닐하우스나 종업양장, 탈국장 같은 거. 4번 경작을 위한 토지연결 변경해도 되고, 5번 정비 개발에 제한을 주지 않고 장기간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 토석 채취해도 됩니다. 6번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아래 물건 사놓는 행위나 관상용 중무 임식재 같은 것은 허용돼요. 자, 갈로 아래 밑줄 칩니다. 경작지 임식재는 제외됩니다. 그건 허용 안 됩니다. 보상금 때문에. 자, 양갈로 5번에 모집 제한, 정비 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줄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 됩니다. 왜? 정비사업이 방해되기 때문에요. 테마 52에 가서 재건축 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자, 재건축 사업만 안전진단 해야 돼요. 자, 거기에서 직권 실시.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정비 예정구역별 줄칩니다.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자, 이게 30년 경과입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지어놨고 30년 딱 지나면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가 된 때로 봅니다. 이때 안전단 실시하는 것을 직권 실시다라고 합니다. 요청 실시,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안전단 실시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입안권자가 부담하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청 실시는 1, 2, 3이 있죠. 자, 거기에 갈로 묶어 보는데, 정비계획 입안을 제한한 자가 입안 제한하기 전에 해당 정비 예정구에 위치한 건축물 부속 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그라미 동의를 받아서 안전 실시 요청하면 실시해 줍니다. 2번 정비 예정구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 이런 지역에서 재건축을 하는 자가 사업 예정구에 있는 건축물 부속 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그라미 안전단을 실시를 요청하면 실시합니다. 3번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건축물 소유자로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해당 사업 예정구에 위치한 건축물 부속 토지 소유자 역시 10분의 1의 동그라미 동의를 받아 실시를 요청하면 실시합니다. 그래서 요청 실시는 동의 요건 똑같죠. 전부 다 얼마? 10분의 1이다. 그거 주의해라 이 뜻이야. 자, 내려가서 2번 안전진단 대상은 줄칩니다.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자, 그 옆에 안전진단 제외, 그게 밑줄 치시고, 안전진단을 제외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자,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밑줄. 기반, 그 다음에 주택의 구조상 사용검자 필요하다. 밑줄. 이럴 때는 다 제외합니다. 안전진단 실시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에, 노불량 건축물 수요에 관한 기준 충족한 경우 줄칩니다. 잔여 건축물은 하지 않습니다. 진입 도로는 기반 설치하기 위해서 불가피해 정비에 포함된 건축물 그렇게 줄치고 또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설물로서 지정받은 그 다음 줄칩니다. 안전등급이 D, 미흡, E 불량인 건축물 이런 것은 안전단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있는 두 줄은 2단계에서 보시고 자, 방가로 3번에 안전단 실시 여부 결정에 관한 것도 2단계 그대로 보세요. 자, 여기서는 뭐 특별히 주의한다면은 이 안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안전단 실시 기간이 딱 지금 세 가지입니다. 박스 안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 자, 국토안전관리원 세 가지죠. 여기에만 알아야 돼요. 1번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3번에 국토안전관리원이 상급기관, 상급. 거기에 2번에 안전진단 전문기관 있죠. 그게 1급기관이에요. 일반기관입니다. 일반기관.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주로 안전진단 하는데, 자, 상급기관에 의뢰가 필요할 때는 1번이나 3번에서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4번의 결정, 정비 위반권자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지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 위반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 경우 정비 위반권자는 정비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특별시장, 강시장, 도지사에게 결정 내용과 해당 안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줍니다. 5번에 시도지사는 안전진단 기관이 전문기관이 제출한 안전단 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안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안전단 결과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요청했던 거라. 요청합니다. 직접 의뢰 안 합니다. 방가로 6번, 자, 그는 2단계 보세요. 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 방가로 7번 보세요.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의 밑줄 치시고 검토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 위반 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했던 거라.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는 취소 조치를 직접 못해요. 요청해야 됩니다.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되고 다만 다음에 줄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줄치고 는 직접의 동그라미 정비계획 위반 결정 취소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특시장과 특도지사는 직접 취소합니다. 그 점 차이점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테마 53번 정부익 등 해제 등이라고 되어 있죠. 전체를 참고하세요. 왜? 잘못된 제도입니다. 잘못된 제도. 아직도 안 없애고 놔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도 안 놓으면서. 예. 자, 그래서 전체를 참고하세요. 넘어갑시다. 자, 이제 테마 54로 가서 자, 이제 정비사업 시행자 시행 방법을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자, 주관경 개선사 칸에 보시면 시행자 칸에 개인 모전 정비 개량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시장 구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합니다. 과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고
그 외 방식이라는 건 뭐 수용, 한직,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인데 이럴 때는 시장 구성이 할 수도 있고 지정, 주택공사 등이나 공공투자본이 지정 시행할 수도 있고 여기는 공동시행도 들어간다. 공동시행의 동그라미. 주택공사 등이나 공공투자본 플러스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어요. 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3분의 1 동의와 세입자 세수 과반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세입자 동의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토종 소유자 수의 2분의 1 이하다. 임대주택이 충분하다. 개인보전 정비개량 방식, 관리처분 방식일 때는 세입자 동의 안 받아요. 결국 수용 방식일 때만 받아라는 뜻이에요. 긴급할 때는 토종 소유자, 세입자 동의를 다 생략해야 됩니다. 자, 역할의 시행 방법 5가지가 있죠. 개인 보전 정비 개량 방식, 환지 방식, 수용 방식, 갈로 띄워놓으시고 관리 처분 계획 방식, 혼용 방식 5개 쓰는데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의 갈로 안에는 밑줄 쳐야 됩니다.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공부합니다. 자, 이제 재개발 사업. 오래된 주거지역에는 조합이 단독으로 하든지 조합이 공동으로 합니다. 조합은 감히 동의받아서 시장운수 등 토지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각 부동산과 공동을 할 수 있고 오래된 상업지역에는 자 영업보상 문제 때문에 밑줄 칩니다. 토종소유자 20인 미만 거의 밑줄. 자, 토종소유자 20만이 단독으로 하든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옆에 시행 방법은 여기는 관리처분계획 방식, 관리 방식 두 가지 쓰는데 관리처분계획 방식에는 갈로 안에 줄칩니다. 건축물을 공급해 줍니다. 건축물. 자,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단독이나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자, 여기는 조합은 공동시행 X. 자, 그게 신탁에서나 한국부동산과는 재건축 사업 조합 공동시행 못합니다. 자, 그렇게 주의해서 보시고 시행 방법에는 관리처분계획 방식 하나만 쓰기 때문에 자, 이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공급되는 내용 관로 안에 줄칩니다. 주택, 부대, 공시설, 오피스텔까지 공급됩니다. 자, 그 옆에다 씁니다. 재건축 사업은 한지 방식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자, 그 밑에 재건축 사업에 따른 오피스텔 건설 공급할 경우에는 국회 법률에 따른 줄치입니다.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오피스텔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가 돼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시장군수 등이 토지주택공사 등이 지정개발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유예요. 그래서 시장구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은 구호 빼고 다 시행사유가 되고 지정개발자는 자 그게 1, 2, 9호에 한해서 시행하는데 여기는 주로 시험에 물을 때 뭐 묻느냐 숫자와 관련돼서 묻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고시된 정비계획에 정한 정비사업 시행 연도 몇 년 내에 2년 내에 동그라미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시장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가 시행한다 이 뜻입니다. 3번에 조합설립위원회가 시장군수등의 구성 승인 넣는 날부터 3년 내에 동그라미 조합설립인가 신청 X 하지 않거나 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3년 내 동그라미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시장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7번에 국공지면적, 국공지와 토지주택공사 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줄칩니다.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종 소유자 가반수가까지 줄치고 시장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 지정한 것에 동의한 때는 시장군이 시행한다 이 뜻입니다. 8번 해당 정비구역의 줄칩니다.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토종 소유자 3분의 2 이상 거기까지 줄치시고 해당한 자가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 지정한 것에 요청한 때는 자 시장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한다 그 뜻이에요. 여기는 주로 숫자와 관련된 것만 봅니다.
9번의 둘째 줄에 보면 별표가 있죠. 시장구청이 직접 정비사업 시행하거나 토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한 때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동그라미,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 구성성이나 조합설립가가 취소되는 것을 봅니다. 시장구청이나 토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사업하기 때문에 조합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준의 성인이나 조합설립가가 취소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밑에 표준계약서 그대로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내려가서 테마 50의 시공자 선정에 가서 1번 계약 방법 2단계 보세요. 2단계 볼 때 그 밑에 지명 경쟁에 붙이는 경우라 되어 있죠. 밑줄 친 거 보세요. 입찰 대상자가 10인 이내네. 그 다음에 초정가격 1억 원 이하 물품 등의 계약일 때는 지명 경쟁에 붙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이번에 수의 계약을 할 때는 이연의 추정 가격 5천만 원 이하일 때, 이때는 자 수의 계약. 그 다음에 리얼의 일반 경쟁 입찰이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공찰 사유로 이해상 유찰이 될 때는 수의 계약합니다. 그런 점만 딱 보세요. 2단계에서. 자, 이제 방관로 이번에 이제 시공자 선정에 관한 거. 조합은 조합 설립가 받은 후에 조합총회에서 경계입찰 수의계약 방법으로 선정하는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합니다. 자, 그 다음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일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에 따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등록사업자가 토용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전할 수 있도록 합동설명회를 예상 개최합니다. 자, 3번에 재개발 사업을 토종 소유자 시행할 수도 있죠. 20인 미만이 시행할 수 있죠. 이럴 때는 밑줄 칩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받은 후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까지만 줄치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 선정합니다. 4번에 시장 구성이 직접 정비사업 시행하거나 토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경쟁입찰 수의계약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는데,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시행자하는 주관경 개선 사업의 사업시행자 시공자 선정할 때는 주민대표 토용소유자 전체의 이게 주민참여기구입니다. 왜냐? 시장구수나 토주택공사 사업을 하니까 주민참여인 주민대표회나 토용소유자 전체를 구성합니다. 여기서 경계입찰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공자 추천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5번 사업시행자는 자 선정된 시공자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 포함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시공자가 철거공사까지 책임지라 이 뜻이에요. 양갈로 이번에 공사비 검증 요청. 자, 항상 우리가 건축공사하면 공사비가 문제죠. 여기도 그것 때문에 검증 요청을 하는데, 재개발 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 갈로 떼놓으시고,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에 해당할 때 정비사업 진기 후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합니다. 1번의 토용소유자 조합은 5분의 1 그게 동그라미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의 검증 의뢰를 요청하면 공사비 검증합니다. 2번에 공사비 정액 비율 그게 밑줄 치시고, 자, 정액 비율이 가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에 자,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이전에 동그라미 하시고, 이럴 때는 100분의 10 그게 동그라미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면 검증해야 됩니다. 나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 동그라미 시공자 선정할 때는 100분의 5 이상 그게 동그라미 늘어나면 검증해야 됩니다. 1호와 2호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에 또 공사비가 오를 수 있죠. 그때는 100분의 3 그게 동그라미 늘어나면 검증해야 됩니다. 자, 테마 56번 조합 설립에 테마 56번은 별표를 2개 주세요.
왜? 두 문제가 노니까. 자, 그만큼 여기는 두 문제 이상이 옵니다. 1번에 보시면 조합 설립 추진의 구성, 정비의 지정 고시 후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과 운영 규정에 대해서 토종 소유자 가발 동의받아 조합 설립 추진의 구성에서 시장구의 승인을 받습니다. 다만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할 때는 추진에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보시면 되고, 추진위원회가 해야 할 업무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시장구수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얻은 후에 경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선정하는데, 이런 선정과 설계자 선정, 변경 등 준비 업무를 하는 것이 추진위원회 업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1번의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동의받은 후 조합 설립과 신청 전에 창립 총회를 개최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추진위원회에 관한 동그라미 2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갈로 묶고 2단계에서 그대로 보시고, 양갈로 2번 갑니다. 조합의 설립인가권자, 시장 구성이 인가를 하는데 시장 구성 토지특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 시행할 경우에는 토종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토종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20인 만에 재개발 사업 시행할 수 있죠. 그럴 때는 그러하지 않다. 조합 설립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자, 그게 방갈로 1, 2, 3 찾았습니까? 방갈로 1, 2, 3, 4 갈로 묶고 옆에 씁니다. 암기. 좀 외우세요. 자, 방갈로 1번은 또 별표. 시험 잘 나오죠. 방갈로 3번도 별표. 그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네. 암기도 해야 되고 자주 나와요. 자, 우리가 재개발 사업의 조합을 설립할 때는 토종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야, 받아서 시장구수 인가받아야 조합 설립됩니다. 인가받을 수 있어요. 이번에 주택단지 안에 재건축 사업일 때는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가반수 동의 갈로 떼놓으시고, 주택단지 안에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서 시장구수 인가받아야 됩니다. 3번에 주택단지 아닌 적이다. 토지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3분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야 설립인가 받을 수 있어요. 하여튼 시험 잘 놔요. 1번과 3번은. 4번 위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사항을 변경할 때는 총회에서 조합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구수에 인가받아야 인가사항이 변경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밑에 별표 찾았습니까? 동의요건. 자, 공유관계일 때는 토종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받은 대표 1인만 토종 소유자를 봅니다. 공유관계일 때는 몇 사람?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동의를 얼마나 받아야 됩니까? 4분의 3 이상 받아야 돼요. 자, 토지 소유자 플러스 지상권자가 있다. 수개를 소유한다. 둘 이상 소유한 동일 공유자, 이런 거 다 전부 다 몇 명 산정? 한 명 산정이에요.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되고 검받지 않은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의할 때는 지장을 날인해야 되죠. 그리고 자, 자필 서명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해야 됩니다. 5번에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에 등기하면 성립합니다. 자, 양갈로 3번에 토종 소유자 동의서 재사용 특례. 자, 그게 양갈로 3번에 관한 것은 2단계에 붙어 2단계 그대로. 양갈로 4번에 가서 조합은 자, 재개발 사업은 토종 소유자면 조합이 돼요. 토지나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다 되는데 찬반 불문하고 조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토종 소유자,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로서 재건축 사업에 뭐까지 해야 돼요? 동의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만 소유한 자, 토지만 소유한 자, 지상권자, 반대자는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주의하시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만 조항을 봅니다. 1번 토지 건축물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이 공유에 속할 때, 또 여러 명의 토종 소유자가 1세에 한다. 가족관계다. 이 뜻이고. 3번에 조합 설립과 후 한 명의 토종 소유자로부터 토지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는 한 명만 조합으로 봅니다. 자, 그 밑에 투기가일지구 동그라미. 자, 원래 조합은 지는 짧게 양도하는데 투기가일지구에서는 양도지 않습니다. 안에서 줄칩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후에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당의 정비사업의 건축물 토지를 양수가에 줄치고 갈로 띄워놓으시고 한 자는 조합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갈로 안에 보시면 매매 정려 그 밖에 권리변동 수반하는 일체행위를 포함하되 줄칩니다.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일 때는 제외합니다. 상속이나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일 때는 조합은 인정해 준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 줄 끝에 단 다음에 양도인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교재 6가지 소개되어 있죠. 1, 2, 3, 4 정도만 갈라놓고 보세요. 1번에 세대원이 근무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관련해 의료기한 장이 그게 1년 이상의 동그라미 1년 이상 치료 요양이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 한정해서 취약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모두 해당 사구역이 아닌 특광, 퇴덕도 시군으로 이전할 때는 그자로부터 양수한 자는 조합은 돼요. 상속에 의해서 들어간 주택을 세대원 모두 이전한 자로부터 양수한 자는 조합은 되고 3번 세대원 모두 해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이 치료한 자로부터 양수한 자는 조합은 됩니다. 4번에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관이 몇 년, 10년 동그라미 및 거주기간 몇 년, 5년 동그라미 지난 이 기간 이상인 자로부터 양수한 자는 조합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소유기간 10년 이상, 거주기간 5년 이상인 자가 있겠죠. 그 자로부터 양수한 자는 조합된다 이 뜻이에요. 자, 5번, 6번은 참고하시고 그 밑에 양갈로 5번에 정관 작성 변경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은 가반에 동의해서 시향수 인가받으면 정관 작성 변경이 되는데 원래 가반수 동의받아야 변경되는데 3분의 2 동의받을 때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조합은 자격이란 말 시작되죠. 그 앞에 별표하시고 시험은 잘 놉니다. 조합은 자격, 조합은 제명, 탈퇴, 교체, 정비구역 위치, 면적, 조합은 비용 부담, 조합의 회계, 정비사업비 부담 시기 절차, 시공자, 설계자 선정,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얼마 동의받아야 돼요? 3분의 2 동의받아야 변경됩니다. 그 내용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거 별표해서 보시고 자, 이제 방갈로 6번에 임원 찾았습니까? 별표하세요. 임원도 엄청 잘 나옵니다. 자, 조합장 1인 2사 줄칩니다. 3명 이상, 토종 소유자 100명 초과할 때는 5명 이상으로,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로 임원을 둡니다. 자, 1번 임원의 자격.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토지, 재건축 사업일 때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하는데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소유한 자의 동그라미. 임원이 되려면 일단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자, 갈로 안에 보시면은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에 속할 때는 줄칩니다. 가장 많은 지분 소유 거기 줄치고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이 된다 이 뜻이에요. 중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조합장, 일명, 이사감사를 임원을 부르는데 이 경우 다음에 줄칩니다. 조합장, 그게 동그라미.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 영업을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조합장은 떠내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선임일부터 관리청계 인가받을 때까지는 거주 영업하고 있어야 돼요. 자, 임원의 장애는 박스 안에 두 가지 있습니다. 정비에 위치한 건축물 토지 줄칩니다. 5년 이상 소유하든지. 2번 정비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자 줄칩니다. 정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해야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임원의 임기는 자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에 동그라미 3년 자 이하 범위에서 정관에 정하는데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고 몇 년? 6년 동안 합니다. 3번에 임원의 선출 방법, 임원 업무 대행, 조합 임원의 선출 방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데 다만 시행구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도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으로 대통령이 한 요건 갖춘 자를 줄칩니다. 전문조합 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줄치고. 그럼 전문조합 관리는 어떨 때 선정하느냐? 1번 조합 임원의 사임, 해임, 임기 만료 등으로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부터 줄칩니다. 6개월 이내 선임되지 않았을 때. 다음 두 번째 총회에서 줄칩니다. 조합은 가반 출석과 출석 조합은 가반 동의로 전문조합 관리인 선정을 요청한 경우에 선정됩니다. 2번 전문조합 관리인의 결격 사유. 도시개발조합의 결격 사유와 비슷한데 딱 하나 다른 점이 자 그게 줄칩니다. 이 법 위반하여 벌금 100만 이상 형이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2번 못 돼요. 그 다음 또 줄칩니다. 자 조합 설립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거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임원이 결격 사유 각호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된 자였으니 판명된 경우 조합 임원은 자격상실,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는 당연 퇴임하는데 자, 퇴임된 임원이라는 말 시작하죠. 그 앞에 별표하시고 그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습니까? 잃지 않습니까? 잃지 않다. 그렇게 하시고. 자, 임원의 해임에 관한 거는 그는 2단계 보세요. 자, 이제 내려가서 그 밑에 줄 끝에 줄칩니다. 시장 구성이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했을 때 전문조합 관리인의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합니다. 양갈로 7번에 임원의 직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총괄 총회 대인의 의장이 됩니다. 조합장이 대인의 의장이 될 경우 대의원을 보고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의 동그라미,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하는 다른 조합 임원직은 겸할 수 없습니다. 8번의 총회 소집. 자, 조합장이 직권의 동그라미, 직권 소집할 수도 있고, 조합은 5분의 1 이상, 5분의 1 이상의 동그라미. 정관 기재 사항 중에 조합 임원의 권리 여부 보수, 선임 방법, 변경,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게 한 총회일 때는 10분의 1 이상, 그게 동그라미. 자, 또 대의원일 때는 3분의 1 이상 동그라미. 자, 요거로 조합장이 소집하고, 대의원 조합 임원의 사임, 해임, 임기 만료 6개월 이상 자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않을 때는 시장 구성이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총회를 소집한 자는 총회 개최 7일 전에 해임 목적, 간건, 일시, 장소, 서민계 의결권 행사 기한 및 장소 등을 정하여 조합원에 통제됩니다. 조합은 대의원 요구로 총회 소집할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한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대통령장 기준에 따라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확인해야 됩니다. 아니 자격도 없는 사람이 요구할 수도 있다. 왜 이거 돈 주냐? 여러분 요즘에 그 병원에 가면은 보자죠. 그거 왜 보자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예, 중국 사람들이 한국 가서 한국에 와가지고 수술이나 의료템 다 받고 보고 갑니다. 지금 우리 의료계 가자죠. 그것도 거의 관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의사들 요거 듣고 있잖아요. 네.
자기들이 그 진료를 해주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에 돈 냈습니까? 한 푼도 안 내면서 의료 혜택 다 보고 하는 거예요. 그 돈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말도 못하게. 그러니까 의사들 의료계에 가겠다 하는 데는 자기들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의료수가 올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막 돌려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보험 재정에 한 푼도 안 내면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병원에 가서 수술까지 다 받습니다. 의료 혜택 받아가면서. 왜 그렇게 해줘야 됩니까?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도록.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 재정이 완전히 의료 재정이 박살나버렸죠. 그래서 의료계에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유사한 것에 다 본인 하도록 법을 다 만들어놔요. 자, 이제 거기에 부분의 총회결. 이번에 보시면 총회결은 이 법에 정안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좋습니다. 조합은 가반 출석과 출석 조합은 가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자, 3번 틈내. 자, 줄칩니다. 사업 시행 계획서, 구체적 공사 계획서입니다. 관리처 분계, 헌집주 새 아파트 바꿔주는 계획이죠. 수립 병행할 때는 조합은 가반 동받아야 돼. 이때 조합원은 전 조합원의 가반수입니다. 그 다음 또 줄칩니다.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했을 때는 줄칩니다. 조합은 3분의 3 동의받아야 돼. 전 조합은 3분의 3 동의받아야 돼. 4번 의결권 행사 방법은 2단계에서 보세요. 뭐 대리인을 통해서 행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방갈로 분도 2단계 보시고 6번 출석 정복수. 총회에서 의결권을 의결할 경우에 조합은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갈란에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한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은 가반수에 동그라미 가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돼요. 뭐 할 때? 시공자 선정하는 우리 아파트 메이커 정할 때 프로지오를 할 건지 롯데캐슬을 할 건지 그거 정할 때는 얼마 참석해야 됩니까? 가반수가 참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청계획 수립 변경 총회 정비사업비 사용 변경 총회는 조합은 100분의 20 그게 동그라미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자, 양가로 10번 대의원회 별표하세요. 자주 나오죠, 시험에. 줄칩니다.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꼭 두라 했죠. 조합은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은 10분의 1이 100인 넘을 때는 10분의 1 범위 안에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고 자,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며 그 다음 줄칩니다. 조합장이 아닌 임원,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가 없다. 그것도 엄청 자주 나옵니다. 네. 자, 그 다음 밑에 박스 안에 대의원회가 총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 있죠. 이것도 자주 시험에 나와요. 자, 2번 체크하시고 자금의 차입 방법, 이자율 상환 방법은 대의원이 대응 못해요. 4번 체크,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업자, 선정 변경도 대응 못하고 5번 체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변경도 대응 못합니다. 6번에는 체크하는 건 아닌데 조합위원회 선임 해임과 대연 선임이면 조합장 보궐선임은 대응 못해요. 자, 조합장 보궐선임이란 말 있죠. 그걸 옆에다 끌어다 쓰세요. 이사감사, 보궐선임은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행 가능. 조합장 보궐선임만 대행 못해요. 보궐선임 중에 이사감사 보궐선임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자 10번에 가면은 조합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 대응 못하는데 다만 다음에 거기에 주의하세요. 사업 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 사업 완료로 인한 해산은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번 체크.
체크하시고 건설되는 건축물 설계 개요 변경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자, 12번 체크.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것,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것도 대행 못합니다. 자, 그렇게 주의하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예. 11번 주민대표의 주민참여기구죠.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은 자 사업 시행을 원할 경우 정비지정고시에 구성합니다. 5인 이상 20원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 감사를 둡니다. 주민대표는 토종소유자 가반 동의를 얻어서 구성해서 시장군수 승인을 받습니다. 자, 주민대표 또는 세입자, 상가 세입자 포함해서 사업 시행자 다음 사항에 관해서 시행균을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 철거라든지 토지 건축물 보상 등에 관한 이런 내용을 시행균을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래 보시면 돼요. 양가로 11원 토종 소유자 전체 회의 찾았습니까? 이것도 주민참여기구인데 이거는 참고하세요. 출제가 잘 안 됩니다. 자, 이제 테마 57로 가서 사업시행계획 등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자, 사업시행계획은 구체적 공사계획이죠.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자, 깔로 떼놓으시고 정비사업 시행할 경우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구성에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 중지 폐지할 때도 같습니다.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는데 다만 경미한 병일 때는 시장구청에 신고하라 했듯이고 자, 그 줄 끝에 시장구청은 사업시행계획서 제출선 날부터 60일 내에 동그라미 60일 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시행자에 통보해 줍니다. 자, 방갈로 1번에 조합인 사업시행자는 갈로 떼어놓으시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전에 미리 총회의를 거쳐서 해야 되고 방갈로 2번에 인가 신청 전 동의 토종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해서 토종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해야 사업시행계획 인가해 줍니다. 이런 요건을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밑에 줄 끝에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 시행할 때는 토종소유자 가반 동의, 토지면적 2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받아서 인가받는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경미한 변경일 때 천재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로 긴급하게 정비사업 시행할 때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요. 자, 양갈로 이번에 가서 사업시행계획 내용. 자, 사업시행계획에 들어가는 구체적 공사계획 내용, 공사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는데 자, 첫째 밑줄 칩니다. 사업 시행 기간 동안 정비 내 가로등 설치, 폐쇄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 예방 대책. 자, 교육시설 200m 이내에 있는 교육시설 교육환경 보유에 관한 계획 붙였습니까? 이 두 가지는 직접적인 공사계획이 아니에요. 간접적인 공사계획인데도 사업 시행 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주의하시고. 그 다음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공사계획인데 자, 갈로안에 줄칩니다. 재건축 사업에서는 어떻다? 제의한다는 것. 그 다음 국민주택 규모 주택건설 계획도 공사계획인데 주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제의한다는데 밑줄 쳐서 주의하세요. 자,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에 여기 사업시행계획에서 여러분 시험에 가장 많이 노는 내용이 양갈로 2번입니다. 사업시행계획서 내용이 나와요. 그 네 가지 주의하고 말아야 되죠. 자, 양갈로 3번에 국민주택 규모 주택건설 등에 관해서는 자, 방갈로 1번에 관한 것은 2단계 보시고 그대로 보세요. 내려가서 방갈로 2번에 교육감 등과 협의라고 되어 있죠. 200m 이내의 교육시설일 때는 교육시설은 학교를 말합니다. 교육감 등과 협의하는데 자, 시장군수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 시행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교육관, 교육장과 협의 마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할 때는 인가를 미리 내줘요. 자, 그 다음에 이 경우 다음에 그게 밑줄 칩니다.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안 봅니다. 사업비 예치, 시장구성은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할 때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
토종 소유자를 한정해서 일대는 정비사업비 100분의 20의 동그라미 시도 조례가 정한 금액을 예측해야 합니다. 왜냐? 지정개발자가 토종 소유자일 때는 사업을 비싸게 매입했을 때 사업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담보금으로 100분의 20, 정비사업비 20%를 예측해라 이 뜻입니다. 예치금 청산급 지급이 완료됐을 때 반환해 줍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테마 58로 갑시다. 자, 4페이지 나오는데 계속 붙여서 빨리 끝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거기에 테마 58의 임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의 1번 임시 수용시설 설치에 1번 시행자는 둘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거기 둘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에 대해서 임대주택 등에 임시로 거주하거나 주택장업 융자할선 등 임시 수용의 사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꼭 해라 했듯이. 어떤 사업에?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적용이 안 돼요. 이번에 임시 수용에서 필요할 때는 줄칩니다. 국가 자체 사용료 대부분 면제됩니다. 그 밖에 공공단체 개인은 손실보상해서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그 밑에 박스 내용은 2단계 보세요. 국가 자체의 시설 토지를 사용 신청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거고 방갈로 3번에 관한 것도 2단계 보세요. 자, 양갈로 이번에 사업에 필요하면 토종을 수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갈로안에 그게 주어야 돼요. 재건축 사업은 천재빈 등 긴급한 경우에만 수용권이 인정됩니다. 사실상 재건축 사업은 수용권이 없어요. 긴급한 경우만 인정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반대절 알박기 방지하기 위해서 매도 청구라는 걸 도입했는데, 자, 그 방갈로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갈로 묶고 2단계 보는데 뭘 주의해야 되느냐? 3번의 동의 여부 촉구 보시면은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과 고시는 날부터 며칠 내에 30일 내에 동의하는 다음 각 호자에게 조합 설립 사업 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해당할 것 서면 촉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방갈로 4번에 촉구받은 토종 소유자는 촉구받은 날 며칠 내에 2개월 내에 동그라미 해답해야 돼요. 5번의 매도 청구 시기 사업 시행자는 상환기간이 만료될 때부터 2개월 내에 동그라미 조합 설립이나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뜻을 회답한 토종 소유자와 건축물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토지의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 청구합니다. 시험에 온다면 30일, 2개월이죠. 그거 물어볼 거예요. 자, 양갈로 3번에 용적률 완화, 그게 방갈로 1, 2, 3, 4 찾았습니까? 그 갈로 묶고 2단계. 2단계 보는데 거기에서는 또 새로 개정된 내용이 있어요. 방갈로 이번에 역세권 등에 대한 용적률 완화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정비구역의 역세권, 거기 동그라미. 정비구역 역세권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갈로 떼놓으시고 각 호의 하나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중입니다. 아니, 역세권이 정비구역이다. 그럼 용적률 완화해 주겠다. 그냥 완화해 주는 게 아니죠. 완화해 주면 반드시 뭐? 대가 내놔라 이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완화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완화해 주느냐? 1번 지방도시계획의 심의 거쳐 거기에 자 밑줄 치세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입니다. 법적 상한 용적률은 예를 들어서 역세권이 주로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이 1000%다. 그러면은 1200%까지 완화해주겠다. 자, 그렇게 완화해주구나. 아니면 이번에 용도지역을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 완화하여 정비계획을 수립된 한 후에 줄칩니다. 변경된 용도지역의 법적 상한 용률까지 완화해 줍니다. 자, 이렇게 완화하면은 뭔가 대가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국민주택 규모 주택 공급 사업 시행자는 이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 뺀 용적률에 그게 100분의 75 이하 그게 밑줄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하여 공급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완화를 해주고 완화되는 용적률의 75%를 나라에 다 달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반드시 그냥 완화해 주는 게 아니죠. 대가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고 양갈로 4번에 가서 주관경 개선 사업에 관한 특례. 주관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허가 받았을 때 부동산 등기할 때는 공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않습니다. 왜? 도시 저소득 주민 살기 때문에. 자, 채권 매입 면제해 주겠다 이 뜻이에요. 또 주관경 개선 구역은 당의 정비 지정 고시일에 2종 일반 주거지역. 자, 갈로한 규칙입니다. 개인 본전 정비 계량 방식 한지방시로 시행할 때 2종 일반 주거지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고되고 제3종 일반 주거지역 관련 규칙입니다. 수용 방식이나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제3종 일반 주거로 결정 고시되고 봅니다. 또 기업형 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200세 이상 공급하려는 건설지역을 포함하여 정비에 따로 정한 곳은 줄칩니다. 어떤 곳이 된다? 준주거지역이 됩니다. 임대주택 200세대 이상 들어가면 준주거지로 본다 이 뜻이에요. 자, 방갈로 5번에 양갈로 5번에 용익권 보호에 관한 것. 자, 그는 갈로 묶어서 2단계 보시면 돼요. 자, 거기서 주의할 건 3번에 보시면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경우에는 지상권, 전세권 설정계약, 임대차 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해서만 민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이후에는 설정하면은 계약기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어요. 자, 방갈로 4번까지 2단계 보시면 되고, 자, 테마 59로 갑니다. 관리처분 방식의 시행 절차. 자,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120일에 동그라미 다음 사항을 토종 소유자에 통지하고 분양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물 명세 및 사업 시행인가 고시한 날 기준으로 가격. 이때 가격이 무슨 가격입니까? 종전 토지의 감정 가격이죠. 자, 이거 통제해 준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분양 대상자를 분담금 추산행이나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제해 줍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분양 신청 통제한 날부터 줄칩니다. 30일상 60일 내에 2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분양 신청합니다. 자, 분양 신청할 때 투기가일지구 거반의 동그라미 투기가일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자, 일반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부터 몇 년 내에 5년 내에 동그라미 투기가일지구에 분양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투기가일지구에서 분양 대상자 되었죠? 몇 년 안에 못 된다? 5년 안에 못 돼요. 단 갈로 안에 줄칩니다. 상속, 결혼, 이혼으로 이혼 때는 신청 가능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되면은 뭐합니까? 이혼합니다. 자, 분양 신청안 종료된 때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서 인가고시를 시행후수에 받습니다. 그럼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고 착공하고 공사 완료되면은 중공가를 시행후수한테 받아요. 자, 공사 완료 고시대금입니다. 그러면 시행자는 소유권 있는 고시 후 시장후수에 보고하고 정비구역이 해제됩니다. 자, 그리고 청산하고 소유권 있는 고시 후 지체 없이 등기 신청을 함으로써 이 절차 끝나요. 자, 테마 60번에 가서 관리처분계획 등 사전 청산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에 동그란 90일 내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 분양 신청기한 종료 전에 신청을 철회한 자, 분양 신청할 수 없는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이 제외된 자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거기에 그 줄 끝에 사업 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거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에 동그란
60일 내에 수용 제기를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 제기됩니다. 협의했는데 협의가 안 되더라. 그럼 분양 신청한 자, 한자 등의 재산을 재개발 사업 때 수용하고 재건축일 때 매도 청구해서 사넣으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60일 넘겨 수용 제기를 신청한 매도 청구 소송 제기했을 때는 해당 토지동 소유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줘야 돼요. 6개월 이내 지연되면 100분의 5를 이자를 적용해야 되고 12개월 이내일 때는 100분의 10을. 자, 12개월 초과했을 때 이자율이 얼마다? 100분의 15입니다. 그 내용은 2단계에서 보시면 돼요. 자, 양갈로 이번에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여 시장 구성의 인가를 받는데 시장 구성의 인가 신청부터 30일 내에 인가 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자, 만일에 관리처분 계획의 타당성 검증이 요청될 때는 60일 내에 인가 여부를 통보해 줘요. 자, 관리처분 계획에 들어간 내용이 박스 안에 8가지 소개되어 있죠. 1번 체크해서 보시고 분양 설계 교환 기준에 관한 거죠. 줄칩니다. 분양 신청이가 만료된 날 기준으로 수립합니다. 3번 체크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건축 추산액이 들어가는데 이게 분양가예요. 분양가. 5번 체크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물 명세 및 사업 시행 인가 고시날 기준한 가격, 즉 종전 토지 건축은 감정 가격인데 감정 가격 기준일 거기에 밑줄 칩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의 날 기준한 가격이라는 점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 외에는 그대로 보시고 양갈로 3번 관리처분 계획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2단계에서 보시고 자, 내려가서 양갈로 4번에 시장 군수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토주택공사, 한국부동산에 관리처분 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 줍니다. 하도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는 말이 많으니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1번 관리처분 계획의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서의 정비사업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 그게 동그라미 늘어나면 타당성 내야 됩니다. 이번에 관리처분 계획의 조합은 분당 규모입니다. 분양공호에 따른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총액 기준으로 100분의 20의 동그라미 이상 늘어나면 타당성 정해야 됩니다. 3번의 조합은 5분의 1 이상, 5분의 1 이상 동그라미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부터 15일 내 동그라미 시장 구성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면 타당성 검증합니다. 자, 그리고 주택 공급 원칙은 인가된 관리처분계에 따라 토지공 소유자에 공급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 페이지 1번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 주택 토지를 소유할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인 이상이 1주택 1토지 공유할 경우에는 자, 1주택만 공급합니다. 그래서 그걸 옆에 적용하는 것은 주관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 그걸 적용하는데 자, 거기에 원칙이라고 해놨죠. 씁니다. 원칙은 몇 주택 준다? 1주택. 최대라고 해놨죠. 거기는 옆에 씁니다. 2주택. 6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자, 60제곱미터 이하 포함해서 2주택입니다. 이번에 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강목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데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할 때입니다. 시도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데 자, 뭐 그거는 이런 뜻이죠. 자, 2인 이상이 한 토지를 공유할 때 자, 지방조례에서는 공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 공유 지분이 6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1주택 줘요. 자, 서울특별시 조례에서는 9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1주택 줍니다. 자, 이걸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에 자, 나에 가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한 토지공 소유자는 줄칩니다.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해야 됩니다. 1번에 수도권 정부법에 따른 줄칩니다. 가밀업적 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사업의 토지공 소유자 줄치고 자, 수도권이 아니다. 지방에 있는 자, 재건축 사업의 토지공 소유자는 소유한 만큼 다 준다 이 뜻이에요. 물론 다만 투기 관리나 조정 대상 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밑에 줄칩니다. 가미력적 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토용 소유자 소유한 주택수 범위 안에 세 주택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재건축 사업은 최대 몇 개 준다? 3개 준다 이 뜻이에요. 2번에 줄칩니다.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용 소유자. 3번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등 줄치고 2, 3번은 어떻게 줘야 돼요? 무조건 다 줘야 돼요. 무조건. 예. 다는 참고하시고 나에 가서 종전 토지 건축물의 사업 시행과 고시일의 자 줄칩니다. 가격 범위 줄치고 또는 다음 줄친다. 종전주택의 주전용 면적 범위 안에서 2주택을 공부할 수 있고 이중 주전용 면적 60점 이하로 이중 한 주택은 60점 이하로 해야 됩니다. 자, 그 규정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최대로 하면 2주택을 준다. 자, 그럼 이 내용이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봐야 되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재개발 사업을 5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일 때 최대 몇 개 줍니까?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 위에 원칙은 하나인데 최대로 물으면 몇 개? 2개. 자, 2개 준다는 뜻이에요. 5개 주택을 소유한 국가의 경우 최대 몇 개 줍니까? 5개 다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가미력적 권역 외지역의 재건축 사업입니다. 10개의 주택을 소유한 토용 소유자는 최대 몇 개? 10개 다 줘야 돼요. 가미력적 권역의 재건축 사업 10채의 주택을 소유한 토종 소유자 최대 몇 개 줍니까? 3개 줍니다. 3개. 그런 뜻이다 라고 알면 넘어가라 이 뜻이에요. 자, 양갈로 이번에 주택 등 건축물 분양받은 권리산정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 양갈로 2단계 보세요. 자, 2단계 보는데 주의할 것은 이게요. 정비 지정 고시가 있는 날이나 자 시도지사가 투기업체를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란 공고일 후에 정비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한 날, 이 날을 뭐라 부르냐? 기준일입니다. 기준일 다음 날부터 다음의 토지,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그 밑에 박스에 1번, 2번까지 있죠. 다 갈라놓고 다 권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가되는 경우. 권리가 증가될 경우에 기준을 정하겠다. 그 뜻이에요. 자, 그걸 2단계 보시면 되고 양갈 3번에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 국토교통부 장관, 자, 시도지사, 시장수, 구청장, 토주택공사 등이 조합이 요청할 경우에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인수하는데 자, 거기에 시도지사, 시장수, 구청장 관로 안에는 우선이라 해놨죠. 자, 거기에 밑줄 쳐 주의하세요. 시도지사, 시장수, 구청장 우선 인수해야 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수, 구청장, 주택공사 등은 정비구역의 세입자가 자, 줄칩니다. 세입자 줄치고 토지 90제곱미터 미만 줄치고 주택 바닥 40제곱미터 미만 줄치고 을 소유한 자 요청이 있을 경우 거기에 줄치면 돼요. 인수한 임대주택 일부를 토지임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합니다. 자, 그렇게 주의해서 보시고 그 다음 지분형 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의 줄칩니다. 주택공사 등이 분양 대상자, 사업시행자 공동 소유 방식의 주택을 지분형 주택이라 합니다. 이걸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주전용 면적 자, 밑줄 칩니다. 60평 이하가 되게 돼요. 2번 지분형 주택의 공동 소유기간은 소유권 취득한 날부터 줄칩니다. 10년 범위에서 사업시행에 정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3번 지분형 주택의 분양 대상자는 다음 강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건축물 가격이 1호에 따른 줄칩니다. 주택가격 이하에 됩니다. 지분형 주택가격 이하가 돼야 되고 나의 세대주로서 줄치고 정비계획 공란 공고일 당시 줄칩니다. 해당 정비계획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다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줄칩니다. 철거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조건 갖춰야 지분형 주택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4번에 건축물의 사용수익 중지 철거, 관리 처분계획 인가 고시하는 때 소유권 이전의 고시는 날까지 종전 토지 건축물 사용수익할 수 없습니다. 왜? 철거해야 되니까. 다만 사업 시행자 동의받거나 수용 관련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자일 때는 사용수익해도 돼요. 이번에 기존 건축물 철거 시기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데 단 사업 시행자는 다음의 경우 기존 건축물 소유자 동의 및 시행부서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미리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든지 폐공과 밀주로 범죄 발생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철거돼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네, 소유권 이전으로 갑니다. 테마 60에 정비구역 해제. 정비구역 지정은 줄칩니다.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는 이전의 고시는 때의 다음 날에 해당 본다 줄치고 다음 날에 동그라미.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국계법률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하는데, 자, 그 다음에 줄칩니다.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 존속에 영향을 준다 주지 않는다? 주지 않습니다. 자, 이제 소유권 이전, 새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넘겨줍니다. 시행자는 공사 완료 고시일 때 지체 없이 대작정 청약하고 토지분할 절차 거쳐 관리청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 통지하고 대지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다만 정비사업의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을 준공인가 받아 대지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 분양받은 자는 고시 있는 날 다음 날에 거기 밑줄 자 대지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권리 이전 대지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 토지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 담보권, 가압류 등 등기되는 권리 외에 대항력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 이전 받은 대지 건축물은 다 이전 설정됩니다. 단 지역권은 아닙니다. 4번의 조합 해산. 자, 이제 새 아파트까지 다 넘겨줬어요. 그럼 조합원들이 만들었던 조합 해산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받을 거 다 받고 나면 뒷정리를 잘 안 해. 그래서 만든 규정입니다. 해산 총회 소집. 조합장은 소유권 있는 곳이 있는 날 1년 이내, 그게 동그라미.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소집해야 됩니다. 자, 조합장이 안 한다. 그럼 비상총회 열어야 돼요. 조합장 1항에 따른 기간 내 총회 소집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5분의 1 이상 동그라미. 요거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은 가반 출석과 출석 조합은 가반 동의를 받아 해산을 의결해야 됩니다. 자, 조합장도 조합원도 안 한다. 그러면 3분의 시장 구성은 조합이 정당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않을 때는 조합 설립인가는 어떻게 합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4번에 해산된 조합에 청산인이 될 자가 없을 때는 시장구성은 법인의 청산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직무수행 그대로 보시고 5번 등기.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인 때 지체 없이 대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 신청하고 타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청산금 징수,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징수하는데 소멸시효. 자, 줄칩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 또 몇 년이 지나면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저당권 물상대의. 자, 줄칩니다.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압류를 해야만이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분할 징수 지급도 됩니다. 정관에 규정하거나 총회를 거쳤을 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분할 징수 지급되고 청산금 징수를 시장구성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자, 테마 60번, 63번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에는 자, 동그라미는 2단계, 그 외에는 참고. 자,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중심으로 봐야 돼. 그것도 몇 단계 봅니까? 2단계에서 봐야 돼. 아직 시험에 구체적 논 적이 없습니다. 자, 1번에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 공공재개발 사업 하면 예정구역부터 지정해야 돼요.
방갈 1번에 동그라미 하시고 공공재개발 사업의 예정구역 지정, 정비의 지정권자는 비경제적 건축행위 투기수요 유입 방지하고 합리적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을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방갈로 3번의 동그라미 행위자안 등 공공재개발 사업의 예정구역이죠. 예정구역. 예정구역에서는 건축, 토지분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한 자는 시장소의 허가를 받도록 해서 이런 행위 못하도록 제한하겠다 이 뜻이.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방갈로 5번의 동그라미 예정구역 지정해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의 동그라미 2년 되는 날까지 공공재개발 사업의 예정구역이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자 밑줄 칩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또 공공재개발 사업의 자 줄칩니다. 시행자 지정되지 않으면 그 2년 되는 날 다음 날에 동그라미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 지정은 해지된 것을 봅니다. 2년 안에 정비 지정되든지 자 시행자 지정되지 않으면 다음 날 해제시키라 이 뜻입니다. 양갈로 2번에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 지정의 1번 정비구역 지정 방갈 1번의 동그라미 정부의 지정권자는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약속한 대로 딱 5시 반에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5시쯤에 마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수고했습니다. 마칩니다.